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층, 그 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취업에 뭐 좀 도움 드리려고 영상 컨텐츠를 찍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윤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 얘기할 겁니다. 면접 얘기. 면접. 최근에 면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면접을 본다 보니 면접관으로 좀 많이 가고 있죠. 네, 면접관으로 이제 학생들 면접 보다 보면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입사 지원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저는 이제 면접관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관들은 자, 질문을 할 때 질문해서 듣고 싶은 답이 있거든요. 그렇죠. 면접관들은 답장남들이에요. 답장남들이어서 자,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데 요즘 구직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오세요. 제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그렇죠. 문제야.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오다 보니까 자,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답변도 잘하고 정말 내가 실수한 것 없이 잘한 것 같은데 옆에 친구가 붙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친구. 그렇지. 탈락이야. 나만 탈락이야? 그렇죠. 왜 나만 탈락이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왔던 거예요. 지 얘기만 했구만. 그렇죠. 자, 그래서 면접의 핵심은 원포인트. 원포인트. 자, 면접관이 하는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의도 파악. 자,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자, 면접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렇지. 한 번만 그 의도를 생각하고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한다면, 맞아요. 면접을 이제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마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우리가 면접관의 질문이 끝나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렇게 침 한번 꼴깍 하는 시간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시간이, 자, 면접관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신체 언어기도 하지만, 자, 그 기간 동안 잠깐 한번 면접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한 번만 좀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왜 물어보는지 알아야. 왜 물어보는지 알아야지 그걸 맞춰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대답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동문서답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면접 분위기 망치고 그러면 이제 탈락되는 거죠. 옆 사람은 붙었는데 나는 떨어져.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면접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의도 파악하는 게 사실 구직자분들은 어려워요. 자, 저희야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런 의도 파악하는 방법도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자,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워크넷 잘 찾아보셔야겠죠. 그것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냥 이제 의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제 어느 석유화학 기업에서 석유화학 기업. 좋아요. 면접 질문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어디 회사인지 좀 알려줘요. 안 돼요? K 잘 들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K 석유화학 회사에서 K 석유화학 뭘까? 자, 신입 사원들 채용을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놀이공원 가셔서 자유로드롭이라든지 청룡열차. 저는 무서워요. 저도 많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자,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정말 고소공포증이 있고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석유화학 기업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석유화학 기업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놀이기구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자유로드롭이라든지 청룡열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데?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자유로드롭 무서워하거든요. 기회가 있지만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탈락일까요? 자, 사례를 보면 그 지원자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저는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랑 비슷하네요. 타보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타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도전 정신! 그걸 강조하셨다, 그죠? 잘 얘기했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그분은 탈락을 하셨습니다. 탈락!
왜 탈락했을까요? 왜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을까요? 제가 아까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직무, 직무. 회사에 대한 그 정보, 회사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도! 그렇죠. 면접관이 왜 석유화학 회사에서 자유로드롭이라든지 청년열차에서 물어봤을까? 놀이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자,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또. 자, 의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의도에 대한 이유, 자,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아까 그분은 그렇게 대답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탈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석유화학 기업의 현장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석유학교 저는 가본 적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여수에 있는데 가봤는데요. 엘모 회사에 있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밥도 맛있고. 밥만 드시고 오신 거예요? 밥만 먹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장치 산업이라서 엄청 커요. 그렇죠. 막 이만한 파이프가 막 확 가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쪽 높은 데 보면 감시탑 같은 게 있거든요. 설비가 그렇지. 그렇죠. 그게 의도였구나. 맞습니다. 자, 감이 오시지 않아요?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렇지. 되게 높거든요, 거기. 맞아요. 그 석유화학 회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 고공 플랜트들이 있어요. 그치, 맞아요. 자, 그 고공 플랜트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의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는 그거잖아요. 고공 플랜트 못 올라갑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그렇죠. 저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똑같이. 바로 아까 그 위에 있는 플랜트에서 바로 떨어졌는 거예요. 자료도 타버리셨네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자, 석유화학 회사의 신입사원 퇴사 이유 1위가 1위. 그 고공 플랜트에서 작업하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퇴사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죠? 저는 고소공포증 있어 못해요. 저는 일 못해요. 하고 그렇지. 그것도 똑같은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입사지원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 그 직무가 처해 있는 환경.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윤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역시 면접이든지 뭐든지 원포인트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라. 두둥 뭐 이런 거다. 그렇죠.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자, 하지만 그런 의도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오늘 받는다, 그죠? 받는다라든가. 자, 요즘은 이렇게 그런 정보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너무 또 한 가지만 맹신하고 보지 마시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원포인트 의도를 파악하라.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면접의 원포인트라고 우리 김용승이 말씀하셨던 면접관이 질문의 의도,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네 가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네 가지 외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벗어난 게 없어요.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청소할 사람을 뽑진 않잖아요. 그죠? 청소 전문가를 뽑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졸업을 딱 하시게 되면 청년층, 그러니까 직업계고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전문대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취업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전문가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전문가인가? 라는 의도를 가진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어요. 그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밑에 우리가 여기 보면 직무적합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직무적합도. 좋아요. 손톱까지 좋으시면 직무적합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의 직무 거기에 딱 맞는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김윤구 선생님은 우리 회사에 딱 지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장이고 면접 보러 온 친구예요. 네. 전공이 뭐예요?
저는 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아, 복지를 전문가가 됐잖아요. 네. 자격증 어떤 거 준비하셨죠? 저는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전문가가 됐잖아요. 자, 지금 이런 말들처럼 전문가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봐요.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경력 이런 거 물어봐요. 실습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실습해 보셨죠?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네. 어떤 일을 하셨죠? 뭐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지원도 했었고, 아, 도시락. 좋아요. 그리고 여러 경로당들을 다니면서 이 음.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아, 대한 요거 재밌다, 요거 것도, 재밌다. 한번 해봤었고요. 다양한 또 이제 후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진행을 해서 봤었습니다. 이런 것들 질문처럼 처음에 질문 하나 딱 던지고 나서 아, 이게 전문가인 것 같잖아요. 꼬리 질문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전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전문 자격증을 가진 학과들 있잖아요. 그 학과에서는 전문가인가라는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요. 당신은 이 분야에 이 직무의 전문가인가라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돈 줄 수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팁 나왔어요. 자, 내가 얼만큼 이 분야에서 지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인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뭘까요? 자, 이 답변할 때는 입사조에서도 그렇고요, 면접도 그렇고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한 끗 차이. 그 한 끗을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 다른데, 궁금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서 사용하는 직무용. 직무 영어. 그렇죠. 전문가라면 그런 얘기 막 써야 되죠. 그렇죠. 내가 또 전공을 어느 정도 전공 지식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는 방법은 전공 용어. 전공 용어. 그렇죠. 이 용어들을 쓰느냐 쓰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량 차이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그렇죠. 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경험들이 있더라도 자, 그 직무에서 사용하는 직무 용어라든지 내가 배웠던 전공 지식에 대한 전공 용어라든지 전공 용어. 그렇죠.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들이 이만큼 있던 것이 이만큼 높게도 보일 수도 이만큼 있습니다. 있던 것이 이만큼. 그렇죠. 차이 많이 나요. 면접은 이렇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다. 면접관의 의도. 첫 번째는 전문가인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거짓말할 수도 없죠. 저는 거짓말 못해.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그죠?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한테도 그런 거 질문해도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뼈를 어떻게 묻어요, 거기서? 그죠? 다른 데 가서 묻더라 그러죠. 그래도 다른 데서 묻어야지. 왜 우리 회사에서 와서 묻냐 그죠? 다른 데 저 멀리 가서 묻더라 그러죠. 멀리 가서. 네. 그런 거예요. 자, 요 질문들 어떤 거 나올 수 있냐면요. 집에서 우리 회사까지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집이 대구신데 서울까지 오셨어요. 출퇴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해야 돼.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음. 면접관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자, 아까 전에 제가 석유화학 기업 얘기했듯이 자, 인사 담당자들이 타지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보니까 회사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타지에서 멀리서 이렇게 왔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더라는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도 첫 직장 서울 구미였거든요. 힘들었어요. 두 번째 간 건 인천이었거든요. 서울 화곡동인데 그쪽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돈을 들여서 뽑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이틀 일하고 나가고 3일 일하고 나가고 못 뽑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딱 나오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면접 컨설팅 할 때 대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지하철이라고 할게요. 지하철에 지원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집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번 질문 뭐 받아요? 자기소개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다가 자기소개 멋지게 했어요. 앉자마자 자기소개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 딱 날아온 게 집이 서울이신데 그렇죠. 대구도
대구도시를 경험 쌓고 서울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 메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질문이었어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근무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단적인 예로 저런 것도 있어요. 또 뭐 사실 뭐 대놓고 물어봐요. 대놓고 우리 김영근 지원자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근무하실 생각이세요? 뭐 이런 질문을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직관적으로 바로 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근무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을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면접관의 의도. 그러면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 것인가?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저는 집이 지방인데 대구까지 와서 어떻게 출퇴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구에 있는 그 회사 주소도 우리가 한번 미리 찾아보고 아까 우리 윤문쌤하고 얘기하실 때도 미리 이런 말 있었잖아요. 미리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거지도 어떻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회사까지 몇 분 걸리는지 보고 근데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걸어가면 몇 분, 차 타면 몇 분, 자차를 가지고 가면 몇 분 정도 걸리니까 뭐 얼마 정도 출퇴근하는데 문제 없어요. 차라리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결정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좀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지 뭐.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얼만큼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맥락까지 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물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인성 문제예요. 인성 문제. 그렇죠. 맞아. 이 친구가 왔는데 우리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을 해쳐. 그 조직 해체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제일 알아보기 좋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당연히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융화되고 해서 또는 리딩하고 아니면은 팔로잉하고 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조직에 잘 적응하고 해서 이 조직이 성공했어.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맥락의 면접관의 의도를 파헤쳐서 대답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조직의 융화성 부분이죠, 그죠? 그렇죠. 얼마큼 우리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땡땡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땡땡 기업 어디? 야, 진짜 말 못합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근데 답이 나옵니다. 자, 그 회사는 사람 뽑을 때 피까지 파란색 사람을 뽑는다는 회사였어요. 자, 감이 잡히시나요? 문제 째버렸어요. 감이 잡히시죠, 그죠? 우리가 쓸 때 S, 슬래시 S 이렇게 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아마 조직 융화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 세 번째는요.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액션들이나 행동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다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답하는 데는 어려우신 게 없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맥락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조금 문장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막말로 하면 이런 거지. 막말로 하면 면접관이 물어봐요. 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 보면 엄마가 수강 신청 해주시는 그런 엄마가 계신다고요. 있어요, 진짜. 있죠. 네. 그러니까 당신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회사 오시는데 우리 회사의 형광등이 전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학생들 얘기해 보면 많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는 되게 많아요. 본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본인 생각을 딱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예를 들면 사무실이 이만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사무실이 방마다 형광등이 한 10개 있다. 그러면 방이 10개니까 형광등이 한 100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첫 번째 맥락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데 의료 쪽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리 병원에 하루에 외래 환자가 몇 명 정도 올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내가 머릿속에 딱 생각해 놓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 수를 결정짓는 건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숫자거든요. 그렇죠. 의사 숫자 곱하기 근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된다. 뭐 저런 질문도 있어요. 왜는 왜 뚜껑이 왜 동그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네 이런 거. 또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의 맥락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뭐 사실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어요. 당신은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노조. 네, 노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죠? 노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대부분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자, 아직까지 이제 면접관 중에 노조위원장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노조를 정말 반대하는 대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죠? 그렇지. 자, 그 상황에서 저는 꼭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노조 정말 싫습니다. 저는 노조 생각도 안 해서 그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조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는 노조에 관한 본의 간의 가치관들, 그죠? 일단 노조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규정 노조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직까지 제가 신입사원이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배울 게 많은데, 자, 제가 이 상황이 노조가 지금 입사하는 회사의 노조가 어떤지,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일을 좀 해보고 입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얘기는 많이 좀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노조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치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가치관과 함께 또 같이 나와야 되는 얘기, 말이 꼬인다죠. 가치관과 함께 또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직업의 윤리의식, 직업에 대한 윤리 부분이거든요. 질문에 이런 거 있어요.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대답들을,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생각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데 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맥락을 총 4가지를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당신은 얼마나 전문가인가,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우리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인가, 네 번째는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외에는 크게 질문의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면 성공할 수 있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정리 좋아요. 면접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 정답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공식들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까 직업윤리 관련된 내용들 나와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린다면, 자, 아까 면접은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직업윤리는 정답이 있어요. 자, 직업윤리는 여러분들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업윤리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업윤리,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직업윤리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죠. 대표적인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 정답이 쉽죠? 아까 뭐라 그랬죠? 직업윤리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규칙을 준수한다. 그리고 지급윤리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자,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단어도 하나 생각해 놓으시면 지속 가능 경영. 상당히 도움이 되실 좋다. 거예요. 상당히 고급다는 건가? 그렇죠. 전문가 말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전문가 그거 했잖아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끝나면. 자,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급윤리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급윤리란 뭐다?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지급윤리와 관련된 질문들은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꿀팁이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면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 미리미리 하셔서 성공 취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민구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자, 다들 취업 성공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에요. 뭘 해야 구독과 좋아요. 구독하죠. 제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해요. 부탁해요. 자,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